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물 한 잔이 준비되어 있었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관계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떠났습니다. 싸움도 없었고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치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 그녀는 그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가 좋은 여자를 잃을 때 일어나는 가장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별의 아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였는지 깨닫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의 내면에는 여성적인 측면이 있고 여성의 내면에는 남성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남성이 한 여성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그는 단순히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드러움, 감수성,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돌보고 싶은 마음을 발견합니다. 좋은 여자는 남자에게 단순히 파트너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거울이 되어 그가 자신의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녀의 사랑 속에서 그는 더 관대해지고 더 이해심 많아지고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변화가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자신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관계에서 떠나는 이유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떠납니다. 단,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좋은 여자는 오랫동안 참습니다. 그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접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은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관계를 지키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고 배웠죠. 정기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그녀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극적인 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이상 그의 하루를 계획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의 말에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게 되는 순간, 그가 돌아오지 않아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가 마침내 자신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이 여정은 고통스러운 각성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신을 잃어버렸는지 깨닫습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필요와 기대 아래에 묻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깨달음은 분노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깊은 슬픔과 함께 찾아옵니다. 자신에게 했던 모든 희생이, 참았던 모든 순간이, 삼켰던 모든 말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녀가 떠날 때 그녀는 조용히 떠납니다. 이것이 많은 남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 싸우지도 않았느냐고, 왜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녀는 이미 수백 번의 싸움을 혼자서 치렀다는 것을, 수천 번의 기회를 이미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자기 보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관계는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남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친구들을 만나고,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처음 며칠은 홀가분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집이 텅 비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냈던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따뜻함, 아침의 평화로움,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정감, 이 모든 것이 그녀와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그녀가 있을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 외로움을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는 텅 빈 공간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윤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그는 실제로는 그녀를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가능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부드러움 속에서 그는 자신도 부드러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녀의 이해심 속에서 그는 자신도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의 헌신 속에서 그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여자는 남자의 거울입니다. 그녀는 그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강하고 지혜롭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녀의 믿음 속에서 그는 실제로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났을 때 그 거울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보게 되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삶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미숙함을 감싸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약함,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여자를 찾습니다. 그 공허함을 빨리 메우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은 곧 깨닫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작은 배려들, 그녀의 따뜻한 말들, 그녀가 보여준 수없이 많은 사랑의 표현들을 그는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그녀가 아침마다 챙겨준 것들, 그가 힘들 때마다 보여준 이해, 그의 꿈을 응원해준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뼈아픈 자각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시점에서 그녀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는 다르게 하겠다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가 필요했던 것은 일상 속의 작은 존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말이 진지하게 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파트너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들은 위기가 왔을 때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변했습니다. 그를 떠나기로 결심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해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마침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누구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으며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남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가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남자들은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에 갇혀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여자들이 복잡하다고, 관계가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우리가 외부에서 경험하는 것은 사실 우리 내면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좋은 여자를 잃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빴거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여성적인 측면, 자신의 부드러움, 자신의 감수성을 인정하고 발달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여자는 남자에게 거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그 거울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거울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남는 것은 자신과의 대면뿐입니다. 이것은 가혹한 교훈이지만 필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공기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매일 가꾸어야 하는 정원입니다. 관심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남성들은 감정 표현에 서투릅니다. 강해야 한다는 압박,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믿음. 감정은 여자들의 것이라는 편견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살아가고 그 침묵이 관계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기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진정한 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전기 아닙니다. 그것은 불균형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균형은 결국 무너집니다. 좋은 여자를 잃은 남자는 또한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따뜻함과 안전함이 있는 곳, 자신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을 잃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반자를 잃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배로 만들어주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어리더를 잃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격려해주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울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고 자신의 단점을 부드럽게 지적해주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는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사람으로 돌아갈 방법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녀만큼 이해심이 없다. 저 사람은 그녀만큼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받기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관계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여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비록 그 특정한 관계는 끝났을지라도 그 경험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인식의 시작,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가 이 고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세상을 원망하는 이유로 사용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것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사용한다면, 그가 정말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그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관계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보는 법, 그들의 필요를 인식하는 법,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윤근, 인간의 성장은 고통을 통해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질 때, 상처받을 때, 잃을 때 비로소 변화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좋은 여자를 잃는 것은 한 남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상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많은 남자들이 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 머물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관계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그 고통 속에 머물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가르치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좋은 여자를 잃은 후 남자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완성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관계는 두 개의 반쪽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두 명의 완전한 사람이 만나 함께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녀를 잃은 것은 자신의 반쪽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거울 없이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여성적인 측면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감수성, 자신의 돌봄의 능력, 자신의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를 인정하고 키워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자신의 약함을 보이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들 자체로 가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작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주는 법,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좋은 여자를 잃는 것은 이 여정을 시작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야만 그것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많은 남자들은 그녀가 있을 때는 그녀의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떠난 후에야, 그녀가 없는 공허함 속에서야 비로소 그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닫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간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좋은 여자를 잃은 남자가 겪는 가장 깊은 고통은 자책감입니다. 그는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기회들을 떠올립니다. 그녀가 자신의 관심을 받았던 순간들, 그녀가 자신의 이해를 필요로 했던 순간들,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원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모든 순간에 거기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핸드폰을 보고 있었거나,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거나,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는 그곳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부재했습니다. 이 자책감은 건설적일 수도,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것을 자신을 벌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이것을 변화의 연료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먼저 그는 그녀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녀가 떠난 것을, 그녀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버림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의 떠남은 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단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불완전하고 배우고 있는 중이고 성장하고 있는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훈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자가 좋은 여자를 잃을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는 그의 다른 관계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관계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그의 부모, 그의 형제자매, 그의 친구들 모두가 그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내왔지만 그는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덜 돌려주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럽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그 관계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자주 연락하고 더 깊이 대화하고 더 진실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잃은 것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고통스러운 선물이지만 선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윤근 우리의 가장 큰 상처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깨지는 곳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약한 곳에서 우리는 가장 인간적이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곳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좋은 여자를 잃는 것은 한 남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변화시키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깨뜨릴 수 있지만 그 깨진 조각들로 그는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가 이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그가 희생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생존자가 될 것인지 그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여자를 잃는 것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를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말로는, 온화한 격려로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상실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것만이 그를 진정으로 자신과 마주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입니다. 우주의 사랑, 삶의 사랑, 그 자신의 영혼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좋은 여자를 잃는 것은 그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가 일어설지 말지는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현재 관계에 있다면 오늘 당신의 파트너를 바라보세요. 정말로 보세요. 그들이 당신을 위해 하는 작은 일들을 알아차리세요. 그들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당신은 그들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심을 기울이고 경청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세요. 당신의 감사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세요. 매일 작은 방법으로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미 좋은 사람을 잃었다면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으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가르치려는 것을 배우세요.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세요. 당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하세요. 진정으로, 깊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당신이 이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이 상실을 선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완전히, 진실하게, 용기 있게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언제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